휴대폰까지 숨긴 시어머니의 속내에 당당한 며느리의 선택. 가게에서는 사장이지만 시댁에서는 며느리일 뿐. 장미숙은 스스로를 꽤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0살간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30해 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은 동네 아이들의 추억이자 직장인들의 점심을 책임져온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들러 재료를 직접 고르고 손님들 입맛에 맞게 음식을 손수 준비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보람도 있었다. 손님들은 미숙을 늘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정이 들어 미숙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가끔은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미숙은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내어주곤 했다. 분식집의 하루는 늘 분주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공간이 삶의 무대였고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게 문을 닫고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부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분식집에서 존중받던 사장님은 온데간데였고 시댁에서는 언제나 일을 도맡아야 하는 며느리로 돌아가야 했다. 명절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미숙아, 전 부칠 준비 안 했니?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 분식집에서는 주방을 혼자 책임지며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지만 시댁에서는 늘 지적을 당했다. 장만한 음식이 조금만 짜도 고명이 고르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칼을 잡은 손이 잠시 멈칫했다. 낮에는 자신 있게 수십 명의 주문을 동시에 소화하는 손이었지만 시댁의 주방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움직여야 했다. 미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명절날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은 미숙에게 단순히 고단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무언의 압박이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집안에서는 며느리로서의 역할만 강조됐다. 그녀가 가진 사회적 자리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 채 그저 집안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졌다. 저녁 무렵 상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졌다. 가족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미숙은 한쪽에서 식은 전을 다시 데우고 국그릇을 나르느라 도무지 앉을 틈이 없었다. 남편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웃었지만 미숙의 존재는 그 자리에서 투명한 듯 보였다.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몰려왔다. 가게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했는데 왜 이곳에만 오면 작아져야 하는 걸까? 자신이 이렇게까지 숨죽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숨겨진 휴대폰과 막힌 길. 추석 연휴가 끝나가던 날 미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은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명절 끝날까지 집안일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친정부터 챙기겠다는 거냐? 며느리 체면 좀 지켜라. 미숙은 당황스러웠다. 친정 부모님을 뵙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왜 이렇게 큰 잘못이 되는 걸까?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다시 조심스레 말했다. 잠깐 들렀다가 금방 오겠습니다. 저도 집안일 다 돕고 가는 거니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미숙은 외투를 걸치고 핸드백을 챙겼다. 그런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다. 늘 가방 속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슬쩍 보니 낯익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휴대폰이었다. 방 안 서랍 위에 놓여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휴대폰을 치워둔 것이다. 설마, 이럴 수가. 미숙은 방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눈물이 고여올랐다. 친정에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까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답답했다. 복도로 나와 멍하니 서 있던 순간 남편의 동생이 다가왔다. 형수님, 혹시 휴대폰 찾으세요? 제가 봤는데 어머니 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확신이 되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어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그때 집에 들른 단골 손님 박 여사가 상황을 목격했다. 동네에서 늘 따뜻하게 미숙을 챙겨주던 이웃이었다. 아니, 미숙 씨,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미숙은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내가 가게에서 보던 미숙 씨는 늘 씩씩하고 당당했는데 여긴 도대체 뭐 하는 집이에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친정 가는 길을 막다니 이건 아니죠. 그 말은 미숙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누군가 자기 상황을 이해해주는 순간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터져나왔다.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거실 한복판 시어머니가 앉아있고 남편과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미숙은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박 여사의 말에 용기를 얻은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제 부모님의 딸입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잠깐 뵙고 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막으시는 건 너무하십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미숙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놀란 눈빛으로 아내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을 뵙는 일까지 죄가 되어야 합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가 눌려왔던 감정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박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님, 제가 보기엔 미숙 씨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가게도 혼자 지키면서 명절 준비도 이렇게 하다니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해 주셔야죠. 친정 가는 걸 왜 막습니까? 짧은 침묵 뒤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러나 곧 고집스러운 기색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미숙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저답게 살고 싶습니다. 며느리로서만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서요. 말을 마치자 가족들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결국 친정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오랜 억눌림을 뚫고 나온 후에 해방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친정집 문을 열자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미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미숙은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오랜 침묵을 끝내는 선언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